미국이 KF-X 탑재용 AIM-120에 대한 예승인을 불허함에 따라 한국은 KF-X의 미티어를 통합할 준비를 하고 있다. KF-X와 미티어의 체계 통합이 다행히 승인된 상태이나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항공기 레이더와 공대공 무장의 통합은 기술적으로 난제일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외교적인 걸림돌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일본은 미국산 항공기 플랫폼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BVR 미사일 유도형 지령송신기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자국산 항공기에 미티어를 탑재하는 것을 포기하고 독자 BVR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KF-X에 자체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은 그동안 전공과 해군 등 지상 발사형 대공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왔다. 항공기 체계 통합을 제외한 대공 미사일 개발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전공이나 해군을 KF-X에 그대로 장착하기에는 너무 무겁거나 너무 작다. 이중 모드 탐색기를 장착한 해공은 약 120kg으로 AIM-120보다 가벼운데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 로켓 모터의 특성상 AIM-120보다 적은 부피로 긴 사거리를 내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일본이 2023년을 목표로 AESA 탐색기를 장착한 미티어를 F-35에 탑재할 계획인데 반하여 우리는 2028년 이후에 AIM-120급을 운용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행히 KF-X 통합을 위해 소량의 미티어 도입도 병행함으로써 체계 통합 과정에서 미사일의 운용과 통합 관련 기술들도 같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확보한 기술들은 향후 중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국내 개발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미티어와 같은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한다면 이미 수행한 KF-X 미티어의 체계 통합 결과를 10분 활용하여 기술 개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연은 KF-X에 장착할 공대함 II 유도탄 개발을 위하여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중이다. 공대함 II 유도탄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탐색기, 램제트 엔진 및 데이터링크 기술들은 중거리 공대공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400mm급 공대함 유도탄과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이 고체로 개추진 미사일 대비 상대적인 단점으로 지적되는 양산 단가의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 항공기의 레이더 탐지 성능이 증가함에 따라 BVR 영역에서 운용할 수 있는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2000년대 이전 BVR 미사일은 100km 미만의 사거리를 가지고도 충분했으나 근래 개발 추세는 최소 200km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동시에 항공기의 내부 무장창에 장입이 가능한 소형화를 요구하고 있다. KF-X에 장착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거리나 형상에 대한 까다로운 요구 조건과 함께 항공기 체계 통합을 위한 기술적 문제도 극복해야 한다. 다행히 KF-X 항공기와 미티어 미사일의 체계 통합이 준비 중이므로 KF-X에서 운용할 중거리 공대공 전력에 대한 전망은 밝다. 국내 개발 측면에서도 KF-X와 미티어 미사일의 체계 통합 성과와 국가연의 성숙된 기술을 융합하면 선진국보다 앞선 미사일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극초음속 미사일 등 KF-X의 국산 독침 무기들. 다음 달 출고식을 앞두고 있는 첫 국산 전투기 KF-X CJ1호기의 최종 조립 모습이 최근 공개돼 관심을 끌었는데요. KF-X는 총 사업비가 18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립니다. KF-X는 첫 국산 전투기라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각종 미사일,
등 국산 무장들을 우리 마음대로 개발해 장착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KF-X 기본 사항에 대해 알아보지요. KF-X는 KF-16 이상의 성능을 갖는 중간급 전투기로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로 불립니다. KF-X 각종 국산 미사일 마음대로 장착 가능해 의미 커 길이 16.9m, 높이 4.7m로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고 F-15 및 F-22보다는 작지요.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전투 능력 위주인 블록 1 개발에 8조 1천억 원, 2026에서 2028년 공대지 능력을 주로 개발하는 블록 2에 7천억 원 등 개발비만 8조 8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총 120대 양산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18조 원에 달합니다. KF-X는 우리나라 최초의 본격적인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 외에 다른 큰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바로 각종 미사일과 폭탄 등 국산 무장을 우리 마음대로 장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국산 미사일을 만들어도 이를 미국에서 수입한 F-15K, F-35 전투기 등에 장착하려면 수백억 원 이상의 엄청난 체계 통합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우리 미사일의 비밀을 미치게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함으로써 이런 비용 등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유사시 중 한모 등 타격할 수 있는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KF-X에는 여러 국산 독침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독침무기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중러 1 등 주변 강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고순도치의 가시와 같은 무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국산 독침무기들은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상승 단계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이 꼽힙니다.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전투기에서 발사돼 중러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 함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어렵습니다. 2020년대 말쯤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직경은 400여 mm, 사거리는 250km가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해 8월 정경두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해 공식화됐는데요. 마하 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미로중 등 군사 초강국들도 요격 수단이 없는 상태이지요. 북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도 장착 가능.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X에서 발사한 고속 미사일로 요격하는 무기도 개발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엇 팩3 미사일과 천궁이 개량형 미사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북미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토록 돼 있어 요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져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지요. 국방과학연구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탄도미사일을 탐지, 요격탄을 탑재한 KF-X에 표적 정보를 보내면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핵심 타격 무기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는 현재 사정이 좀 복잡한데요. 당초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 X1이 공동으로 오는 10월을
목표로 4년간의 탐색 개발을 추진해왔는데 지난해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 업체 주도로 미사일을 개발토록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업체 주도로 개발할 경우 개발 기간이 2030년대 초반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는데요. KF-X용 국산 독침무기 개발 총력 기울여야. 이에 따라 KF-X 장착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개발 기간과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해 수출 조건이 유리한 해외 기술을 활용, 공동 개발할 필요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군이 대북 정밀 타격용으로 도입한 유럽제 타우러스의 개량형 타우러스 KE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